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경제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덧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뜨거웠던 올여름에 비하면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름방학에는 계곡에 가서 시원한 수박도 맛보고 물놀이도 하고 시골에 가서 옥수수도 쪄먹어야 하는데 예년과 같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번 방학은 다들 많이 아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요즘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때문에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저번 달과 비슷하게 에어컨을 사용한 것 같은데 과연 무엇 때문에 요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또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들은 카페인이 있는 음료수가 아닌 카페인이 없는 음료수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경이롭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이슈는 누진제입니다. 누진제란 어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을 싸게 해주는 할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누진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지만 그중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기를 많이 써서 구간이 올라갈수록 단가가 비싸지고 요금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진제는 상가나 공장이 아닌 주택에만 적용되어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보다 상가나 공장에서 전기를 쓰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주택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이어지자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전기료 누진세 적용 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7월과 8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월 전기요금 고지서의 상당수는 이미 전기요금 검침이 끝난 뒤에 요금이 부과된 탓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다음 달 요금 부과 때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진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니 전기를 아끼기 위해 누진제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진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조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업용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에 일반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용도별 전기 판매 단가를 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더 높은 편이죠. 한전에 따르면 2015년 주택용 판매 단가는 1kW 시에 123.69원이었습니다. 이는 평균 판매 단가였던 111.57원보다 높은 수준이죠. 농사용은 47.31원, 산업용은 107.41원, 교육용은 113.22원, 가로등은 113.37원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일반 가정에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누진제를 소개할 때 에어컨 사용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사실 겨울철에도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계절 내내 누진제를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누진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누진제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뉘어져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누진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우선 기본요금은 100kW시 단위 지점마다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500kW시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기본요금에서 500kW시는 하나의 임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력량 요금은 전기요금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 요금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0에서 100kW시 구간에서 그리 크지 않았던 기울기가 500kW시를 넘어가면 큰 폭으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누진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누진제를 잘 모른 채 전열기나 에어컨에 대한 과장 광고만 믿고 전열기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한 달에 3에서 4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40에서 6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었다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 8월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닌지 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1111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알아본 누진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득이라고 한다면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이나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생산에 참가해 얻는 재화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득을 얻는 행위와 장소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재화나 재물의 상당수가 국가의 소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시키기 위해 또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를 쉽게 설명하는 문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는 문장입니다.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많이 내는 전기요금과 같이 소득세도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소득을 유지하는 것에 왜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으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소득에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 이슈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누진제를 활용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더 축적해서 복지, 보건, 공공 분야에 예산을 더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전기요금 폭탄을 맞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누진제는 에너지를 아끼고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수민의 경이로운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누진제와 카페인 없는 음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제 이슈는 카페인 없는 음료입니다.
한때 후텁지근한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밤에 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카페인 없는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커피가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박 주스나 아이스티 등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메뉴의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카페인이 없거나 적은 양의 카페인이 첨가된 디카페인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친구들과 같이 카페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스무디나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하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 효과와 이뇨작용이 있어 건강한 수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카페인 음료 대신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섭취한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적게는 3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는 만큼 밤에 잠을 자주 설친다면 저녁에는 가급적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카페인 없는 음료 이야기 이어갈게요. 크러쉬의 잘자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올여름 지속되는 열대야로 인해 카페인이 없는 음료의 매출이 늘어났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먼저 행동을 취하여서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이 먼저 행동을 취함으로써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름 신메뉴 출시와 할인 혜택입니다. 글로벌 티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 코리아는 8월 한 달 동안 여름 신메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여름 무더위 극복을 위해 행사를 연 것인데요. 공차 매장에서 여름 신메뉴 6종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에서 30% 저렴한 금액으로 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삼성페이에 등록한 삼성카드도 동일한 혜택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제 방식의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신메뉴 구성에도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뜨거운 화두인 민트 초콜릿과 초당 옥수수 메뉴 3종을 스무디 음료로 출시한 것입니다. 그런 음료를 누가 사 먹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겠지만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이 단연 돋보이는 프로모션이었는데요. 이렇게 공차 코리아뿐만 아니라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한국 파파존스도 고객들을 위해 여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를 촉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1년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노래 듣고 올게요. 정화로의 안아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열대야로 인한 카페인 없는 음료의 매출 급증에 관한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날씨나 계절이 경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제 현상의 주체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누가 더 빨리, 오래, 그리고 효과적으로 촉발할 수 있느냐가 기업들의 과제인데요. 경제학에선 소비자들의 감정과 마음을 소비자 심리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의 경기 감각과 그에 기초한 소비 태도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심리의 원리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소비자 심리가 이완되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위축되면 소비는 침체됩니다. 소비자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 소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국내 총 생산의 5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유지해 가는데 그 동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 없으면 소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세계 증권 증시 동향을 알아보는 주 스트리트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증권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계속된 원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0.35% 상승하고 WTI 지수는 0.2% 하락하며 높은 변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주와 헬스케어 분야 주식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팬데믹 이후 세계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누진제와 카페인 없는 음료에 관한 이슈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누진제를 보다 보면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정윤,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박정훈,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